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사실상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항복 선언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2.50%로 동결하며 벌써 5차례 연속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암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데도 의사가 아프다는 이유로 진통제만 처방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과 같습니다. 당장은 고통이 덜하겠지만 그 사이 암세포는 우리 경제에 온몸으로 퍼져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처방약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5일 간담회에서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4.5에서 5.5%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이자 부담 증가와 표심 이탈을 우려하여 경제적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기에 정치권은 이를 회피하려 합니다. 경제는 지금 아프더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건강해진다고 말하지만 정치는 돈을 풀어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포퓰리즘의 결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89.7%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역시 2026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51.6%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통화량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8.1%나 늘린 것이 함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른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가도 정부가 왼손으로 호스를 틀어 물을 붓는다면 결국 물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화폐화의 위험성이며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인 리세션이 왔지만 그것이 미국 경제 30년 대호황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하며 금리를 올려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합니다. 정치권이 당장 내년 총선 표심을 걱정하며 금리 결정을 압박하는 사이 환율은 서서히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확장 재정을 펼치며 매년 막대한 빚을 더 내고 있습니다. 관리,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4%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국가 채무 비율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재정을 헌법에 명시하며 철저한 재정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채무 비율이 급상승 중임에도 구조개혁을 회피하며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들을 좀비처럼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90%에 달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무려 32.43%로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수치입니다. 죽어야 할 부실 프로젝트들이 낮은 금리와 정부 지원에 기대어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며 전체 금융 시스템을 갉아먹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금융권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자본 확충 경고를 받았습니다. 상상 인플러스 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요구를 받았으며 유니온 저축은행은 망하기 직전 단계인 적기 시정 조치 유예 상태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업계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유지한 것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방 외곽 지역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거액을 빌려준 은행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숲에 죽은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정부가 억지로 지지대를 세워 시장의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지지대는 무너지고 나머지 나무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시스템 위기가 올 것입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한 곳의 붕괴가 16개의 저축은행을 와르르 무너뜨렸던 공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제를 만들려면 부실한 곳을 과감히 정리하고 건전한 자본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인상하여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환율 방어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최소 4.0에서 4.5% 수준으로 올려 자본 유출을 막고 시장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고름짜기 과정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1년을 버틴다면 3년 후에는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며 경제 체질이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 증가율을 3% 이하로 낮추는 결단입니다. 8.1%라는 비정상적인 예산 증가율을 정상화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와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좀비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고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2055년에 고갈될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을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화량 관리를 더욱 엄격히 지속하는 것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댐수문을 잠가 통화량을 억제해도 정부가 위에서 호스로 물을 부으면 결국 재정 지출은 넘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원달러 환율 1,500원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체온계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7도를 넘으면 위험하듯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경제에 심각한 열이 난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환율이 1,500원선을 3일 연속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진짜 위기의 시작입니다. 환율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즉시 전환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1,600원까지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해야 할 숫자는 저축은행 연체율 8%이며 이 수치는 뱅크런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6.9, 0%인 연체율이 8%를 넘으면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통해 단 몇 시간 만에 은행을 파산시킬 만큼 빠르고 파괴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경영주의 조치를 받은 은행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과도하게 높은 곳은 자금 사정이 급하다는 위험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시중 5대 은행으로 분산 배치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준수하십시오. 2011년 사태 당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긴 자산은 몇 년씩 묶이거나 일부만 돌려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으로 선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핵심은 정부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실제 시장의 숫자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율 1,500원과 저축은행 연체율 8%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이 세 가지 지표를 항상 예의주시하십시오.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것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환율 수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구조적으로 1,500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장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달러 자금을 끌어다 쓰며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대책입니다. 시장은 이미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계속해서 원화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여러분의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 이하로 안전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실제 금융기관 파산 시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나 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이는 환율이 1,600원이나 1,700원으로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만큼 당신의 이자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설마 국가가 망하겠느냐며 방심했던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위기를 직감하고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혼란의 시기를 오히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정부나 한국은행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시장이 보내는 차가운 신호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을 버리고 각자의 자산은 각자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변화하는 숫자를 읽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몰려올 때 살아남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있어 작지만 강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15일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은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환율 1473원은 결코 정점이 아니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1,500원 시대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까지 동원해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시장은 이미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가치가 하락할 원화 대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1억 원으로 상향된 보호 한도를 믿고 안주하기보다 여러 금융기관의 자산을 분산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투자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환율이 1,600원이나 1,700원으로 폭주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 달러 자산은 당신의 가계 경제를 지탱할 기둥이 될 것입니다. 변동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라도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 다가올 고금리 유지기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1997년의 아픈 역사는 설마 하는 방심이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숫자가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나침반을 들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이 몇 년 후 당신과 가족의 경제적 운명을 완전히 가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나 낙관적인 전망에 휘둘리지 말고 환율과 연체율, 그리고 정책 기조라는 세 가지 지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보통의 경제는 여러분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향방과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수치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장의 진실을 전달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더욱 통찰력 있는 분석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